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기기능사 실기를 대비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기기능사 실기를 실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의 수험자 유의사항이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실기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전기기능사 실기에 대비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전기기능사는 다른 실기시험에 대비해서 실기 접수비가 1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자, 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전기기능사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기기능사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공구 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공구들이 따로 있죠. 공구들이 여러 가지 드릴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버, 스트리퍼 등등의 공구들이 있는데 공구 외에 필기도구를 꼭 준비해야 돼요. 볼펜하고 사인펜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특히 형광펜으로 시퀀스도 작업을 할 때 본인이 연결한 전선 연결 결선된 부분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학생들이 형광펜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시퀀스도를 작성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꼭 형광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실기 연습을 할 때 연습을 많이 하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그 연습 도면하고 시험 도면이 같은 경우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평상시 연습을 하지만 시험 도면은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가장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램프 위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린 램프가 위에 있고 레드 램프가 밑에 있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시험장 가서는 실제 시험은 레드 램프가 위에 있고 그린 램프가 밑에 있고 옐로우 램프하고 화이트 램프 위치가 바뀐다든지 또는 스위치의 색상 PB1, 2, 3를 쓰는 경우에 PB1, PB2 녹색, 적색 이 색상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관 종류 우리가 P관, CD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P전선관 그 다음에 요 CD관은 플렉시볼이라고 하죠. 플렉시볼 전선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에 번호가 달려 있어요. 1번이 P관인지 1번이 CD관인지 플렉시볼 전선관인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주어진 치수가 각각 시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치수에 관한 부분은 감독관에 따라서 실격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감점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치수를 확인해서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제어판 작업과 배관 작업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제어판 작업을 하고 제어판의 시퀀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벨 테스터기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모든 검토 작업이 배관 작업까지 종료된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기능사의 실습 같은 경우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토는 모든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유의사항들에 꼭 유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험자 유의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배관도 하고 시퀀스도 이렇게만 보고 부품 배치도 이렇게 세 부분만 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험자 유의사항은 그냥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수험자 유의사항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의사항에 파손된 재료는 수험자의 부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손되는 부품들이 쉽게 파손되는 부품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MCCB라고 배선용 차단기가 있죠. MCCB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데 요거는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드릴을 좀 약하게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요게 파손이 잘 됩니다. 파손이 잘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퓨즈 있죠. 퓨즈. 자, 퓨즈 홀더가 있는데 퓨즈 홀더가 잘 파손이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작업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하고요. 실제로 시험장 가면 재료가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교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어판에 나와 있는 치수는 꼭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관을 작업을 할 때는 자, 곡률 반경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 6배 이상, 8배 이하 이런 그 범위를 갖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전선관은 작업판이 뜨지 않도록 자, 새들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죠. 새들의 간격은 12cm에서 15cm 간격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합 내의 기구 배치는 도면에 따라서 소켓용, 채점용 기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게 그 채점용 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켓을 배치할 때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검사용 소켓을 꽂아야 되고 이쪽에도 꽂아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워줘서 부품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배선은 이제 미관을 고려해서 수평 수직하고 흐트러짐이 없도록 이제 케이블 타이. 이 케이블 타이는 가장 보통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작업을 끝내고 마무리 짓고 나올 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전선을 조금 이쁘게 할 때 묶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범 영상을 그 이후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제어한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의 배선 금지. 그러니까 부품이 있을 때, 부품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해야 한다 할 때,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외곽선으로 돌아서 이렇게 배선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실격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회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색깔선이죠. 색깔선 작업, 색깔선의 규격, 그 다음에 보조회로의 규격. 자, R상은 흑색, S상 적색, T상은 청색.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접지회로는 녹색 전선으로 배선을 합니다. 녹색. 자, 그 다음에 전선관용 커넥터를 이용해 가지고 제어하면 5mm 정도, 5mm 정도 올리는데 보통은 그 커넥터에 보면 커넥터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같은 부분이 저기 제어판에 살짝 올라가게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실격이 나는 부분이고 만약에 시험장 가서도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가장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배관 작업을 할 때 단자대가 가로인 경우 왼쪽부터 RSTE 상으로 이렇게 결선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인 경우는 위쪽부터 RST,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흑, 적, 청, 녹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은 전원이 나가는 부분
일반적으로 전원이 나가는 부분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실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관을 작업할 때 좀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전원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한 10cm 정도 10cm 정도 인입선을 인출하고요. 끝에를 살짝 벗겨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자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나사를 견고하게 조이지 않으면, 그쵸? 견고하게 조이지 않으면 시퀀스도가 동작을 하지가 않겠죠.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게 좀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피복을 제거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새끼 손톱만 하게 정도 제거를 해주면 보통 이제 접속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작업이 익숙해지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새끼손톱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새끼손톱에 재면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작업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에는 동작 시험은 회로 시험기 또는 벨 시험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삑삑이 또는 벨 테스터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원을 투입하는 것은 안 돼요. 자, 전원 투입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벨 테스터기를 가지고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퓨즈 홀더에는 꼭 퓨즈는 끼워 놓고 나가야 되고요. 자, EOCR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 소켓본에 유의해서 작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홈이 아래로 가게끔, 아래로 향하게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홈이 아래로 가는 방향이 정방향입니다. 정방향. 그렇기 때문에 홈이 아래로 가게끔 배치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동작이 되면 정방향이 아니더라도 동작이 되면 그래도 동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은데요. 실격 요인입니다. 이 소켓의 위치는 정방향을 하지 않으면 100% 실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방향에 유의를 해서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주요 부품, 그러니까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주요 부품,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품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5개. 일반적으로 이 5개가 나오는 부품들은 전동기 제어 회로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품들인데요. 자, 첫 번째 12핀으로 되어 있는 EOCR. 자, EOCR이 있고요. 자, PR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워 릴레이라고도 하죠. 또는 MC, 마그네틱 컨트롤러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MC라고 표기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PR이라고 표기되는 도면들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요즘 MC라고 표현되어 있는 도면들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이머. 자, 타이머는 부품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쪽 부분이죠. 1번, 3번 핀이 순시고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바로 동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이 한시 접점이라고 합니다. 한시. 자,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오면 지정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는 8핀 타이머는 이렇게 2가지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리커인데요. 플리커는 타이머랑 비슷한 동작을 하는데 반복 동작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B접점이 있다가 A접점으로 붙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B접점으로 반복 동작을 하게 되는 부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건데요. 8핀 릴레이. 자, 핀이 8개로 되어 있고 전원 핀이 2개가 있죠. 2번, 7번 핀이 있죠.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뚝 자르면 이쪽에 한 가지 부품이 있는 거고요. 또 이쪽에 한 가지 부품이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할
할 때 핀 번호를 매기는 작업이 있죠. 도면에.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부품 내부 결선도인데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온도 릴레이 T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은 2017년도 1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7번, 8번이 핀이 전원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 접점을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4, 5 부품 핀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핀이 1번, 2번, 3번 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핀 플로트레스 스위치인데요. 요거는 이제 급배수 회로. 자, 급배수 회로에 아주 출제가 되는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5번, 6번 핀이 전원이 되고요. 전원. 그 다음에 급수와 배수에 따라서 AB 접점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2번, 3번, 4번 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위를 체크하는 핀이에요. 1번, 8번, 7번 핀. 그래서 수위를 체크하는 핀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2016년도 4회차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8핀 릴레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8핀 릴레이보다 지금 핀이 3개가 많아졌죠. 그죠? 자, 11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하나가 추가됐죠. 자, 부품 하나당 3개 핀이 들어가니까 부품이 하나가 추가된 거죠. 자, 그래서 전원 부분은 2번, 10번 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1번, 4번, 5번에서 부품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3번 이렇게 해서 부품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1번 이렇게 해서 부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기능사는 매 회차마다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품이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부품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그런 기본적인 부품 외에도 이런 부품들이 나오는 시험이 있으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도면에 대해서 핀 번호를 기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